네, 2월 5일 목요일입니다. 마감시장 5%고요. 자, 우리나라 오늘 코스피를 외국인이 5조 원을 때렸습니다. 자, 이런 거 가지고 또 엄청나게 여러 가지 바이럴 될 수 있는데, 자, 우린 빅스윙 채널이잖아요. 꾸준하게 우리 롤코 타면서 크게 수익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변동은 항상 그랬습니다. 월요일날 급락을 했죠. 그렇게 급등을 하다가 어제 살짝 더 올랐는데, 자, 미국의 기술주 한 번 더 맞고 반도체까지 줄이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역대로 오늘 우리나라 장을 많이 때렸습니다. 삼전 한익을 찍어서 때렸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 스윙하는 차원에서 괜찮다 보지만 갑자기 이렇게 많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때리다 보면 살짝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볼 때 빠지게 되면 변동성 문제고 흔드는 문제지 추세적인 문제는 아니라 봐요.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르게 구성할 텐데 미국과 우리나라도 비교할 거고 우리나라 반도체와 IT 얘기를 좀 더 드릴 겁니다. 어차피 빠지면 오늘 섹터나 종목은 다 아작이 났어요. 어차피 우리 스윙 차원에서 단타 칠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괜찮아지면 또 급반등 주겠지만 여기 더 빠질지 얼마나 빠질지 그런 저가 매수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면서 파트 2에서 앞에서는 제가 수급과 어떤 섹터, 반도체 이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를 살짝 비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꾸준히 보셨던 분이든 새로 오신 분이든 인식도 바꾸셔야 돼요. 어제 제가 도학개미도 이제 무시하지 말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변하는데 계속 과거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추세나 수급에 대한 빅수급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서 흔들릴 때 변동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황이 될 거라 저는 봅니다. 자, 박스 미장이 재미없어진 지가 4개월 됐죠. 어제는 기술적 하락이 됐기 때문에 야 큰일 났다 하는 공포도 살 수 있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월가에서도 그렇게 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박스 나스닥이지만 미국 전체로 봤을 때 아침 시황도 그랬고 방송도 얘기 드렸지만 가치주 있는 다우는 좋아요.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중소형주보는 러셀도 좋아요. 그런 면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나스닥에 막 쏠렸던 부분이 딴 데로 가는 종목 차별화와 선순환 수급에 대한 얘기지 전체로 미국 나쁘지 않다. 자, 알파벳이 M7 중에 가장 강했습니다. 뭐 TPO도 그렇고 제미나이 3도 되게 좋은데 어제 호실적이 났어요. 근데 장 후에 좀 빠졌죠. 왜 그러냐니까 캐펙스 투자가 작년 말 대비해서 더블로 엄청나게 대규모로 투자를 했습니다. 야 그러면 수익성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요게 볼 때 또 중요한 내용 한번 챙겨보고요. 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미장과 국장, 미장이 정말 좋아, 비싸도 돼, 우리나라는 싸, 이런 부분이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갖고 있는 분이든 새로운 분이든 인식 변화 차원에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라 이 냉정한 빅머니, 이 글로벌 트렌드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오늘 4.5조가 아니라 5조를 때렸더라고요. 3전 한익을 몇 조씩 때려버렸는데 이렇게 많이 팔더라도 여전히 저는 단기적인 흔들기다 이런 시황 유지하면서 3전 한익 빠졌지만 2월 달에 변곡점 얘기 드렸고 지수가 박스입니다. 자, 외국인이 때려버리면 당연히 빠져야 되는데 장중에 살짝 출렁거리더라고요. 그런 들은 약간 강모습 보시고 어디까지 빠질지 그런 단기 변동성을 좀 챙기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장을 잘 타요. 빅수급 차원을 잘 타는 차원에서 여전히 이유를 가져주시고 많이 흔들더라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쌉니다. 비싸지 않고 우리나라 강하기 때문에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오늘 한번 새롭게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오늘 또 바로 이렇게 올라버리면 문제를 될 수 있지만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까지 좀 볼게요. 자, 항상 제가 미국 매크로 박스 챙기는 이유는 미국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뭐 달러는 제가 꾸준히 얘기 드렸지만 97.5, 10년물 금리도 4.25, 약간의 단기 흐름이 있겠지만 큰 문제 없어요. 자, 유가는 물가 때문에 보고 있는데 자, 이란 핵 협상이 조금 미뤄졌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 장도 출렁거리는데 트럼프 어떨까요? 다들 보셨던 분들은 막 그 세계 못할 것 같다 보고 계시겠지만 유가 기준으로 챙기겠습니다. 자, 미국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진짜 미국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보신 분은 계시고 그렇게 안 보는 분들도 흔들어 버리면 되게 불안해요. 한번 기준을 잡겠습니다. 자, 4개월째죠. 한번 차트 다시 볼게요. 우리 다 보니까 그 쏠림 깐부 APX 급등을 했다가 한번 그때 주의를 드렸고 11월 달에 급락했습니다. 뭐 폰지 사기 아니니 무슨 너길 회계 문제니 그러다가 떨어지고 반등을 주는데 계속 4개월째 등락하고 있어요. 대신에 금은도 막 급락했다 출렁거리고 또 이머징 좋은데 우리나라랑 대만이 특히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1등을 하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좀 재미없습니다.
3년간 그래 좋았는데 뭐 상하게임이 힘든 그런 시기일 수도 있는데 자, 왜 지금 M7 나스닥 약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좀 비싸요. 원래 미국 비싼 건 당연했는데 근데 이게 아니었잖아요. 작년에 하반기 변하면서 여전히 PER 기준 23배, 나스닥은 더 비쌉니다. 한번 잡아주시고 제가 말했던 달러든 작년 하반기든 작년 11월이든 시장이 신호로 계속 잡으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AI 빅뱅이 무조건 간다. GPU에서 바뀌었습니다. 자, 4분기부터 TPU도 나오고 지금 보면 소프트웨어도 막 나오고 에이전트 시대가 막 쓰나미가 되다 보니까 물론 이래저래 걸치고 있는 반도체가 물론 제일 좋지만 미국의 마이크론이든 낸드 같은 애들도 PER이 지금 엄청 급등을 하다 보니까 좀 비쌌어요. 자, 그런 흐름에서 지금 단기 매물 맞은 거지 추세적인 문제는 아니고 이런 빅뱅이 확장되고 분산되는 흐름에서 M7들이 좀 분화되고 분사되고 있다. 자, 근데 원래 미국은 비싼 게 당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좋으면 그냥 올라가고 미국 빠지면 급락하고 그런 흐름을 작년 상반기까지 내내 지속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 얼마나 약했어요. 근데 그게 작년 하반기에 정책이든 수급이든 모멘텀이든 제가 볼 때는 21세기 가장 큰 호기를 맞으면서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봅니다. 미국이 원래 비쌌던 기본 USA 프리미엄 어떻죠? 죽은 건 아니에요. 투자 꺼진 거 아닙니다. 미국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4년간 몇 개월째 계속 올라가면서 이 쏠쏠림 됐던 부분 전 세계 증시의 60%짜리가 살짝 빠지고 있어요. 살짝 빠져요. 그 돈이 지금 여가고 저가고 막고 있는데 AI 패권 유지합니다. 미국과도 중국도 괜찮고 특히 대신에 트럼프가 너무 오버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살짝 타고 있지만 스스로 트럼프가 너무 거칠게 했던 부분이 자가당착으로 자기한테 부메랑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십 년 미국에 막 투자했던 엔캐리 부분에 대한 것도 수급조 챙기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흐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살짝 박스다. 결론적으로는 비미국 쪽으로 돈이 돌면서 이 냉정한 콜드머니, 이 빅머니들이 이로 가고 저로 가고 우리나라에 상당히 괜찮게 위상을 키우고 있다 보시면 돼요. 항상 그런 흐름은 제가 달러 금리, 금은, 코인 다 보고 이머징까지 챙기면서 이 시장의 흐름들을 챙기고 있죠. 자, 저희는 서학개미 부분까지 보면서 앞으로 이제 MZ분들이 얼마나 오느냐 그런 거까지 챙기면서 시장 신호를 우리끼리 또 다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한번 기준 잡아주시고 또 빠질 때 한번 또 보셔야 되니까. 자, 지금 보면 미국 기술주가 빠졌다 해서 AI 성장에 문제 있을까요? 다 문제 없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보고 이건 아까 말했던 자기끼리 도는 수급적인 문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래 빠졌던 이유 잠깐 볼까요? 가장 기본인 스타게이트, 미국에서 키우고 성장의 가장 주축인 AI, 무슨 제네시스 미션 이런 것들 중에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불화설이다. 불화설이 아니죠. 어제도 보시면 200억 불 투자가 미리 들어갔고 1000억 불에 살짝 준다 하더라도 알트만도 그랬잖아요. 얘도 없으면 안 돼요. 대신에 이제 새롭게 분사 확장되는 차원에서 적어도 이것저것 보는 거예요. XAI도 보고 제미나이도 보고 또 그 다음에 샘 알트만도 GPU만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다 보니까 다각화되는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엔소로픽 때문에 지금 AI 에이전트가 난리 났습니다. 클로봇, 몰트봇 이런 얘기 드렸는데 이거는 트렌드 같아요. 소프트웨어 때문에 지금 막 빠지고 MS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것 때문에 이제 서버도 안 좋다, 반도체까지 안 좋은 거 아니냐는 약간 과도한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AI 전체에서 돌아가는 거지 이게 전체로 꺼지는 그런 건 아니라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뒤에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AMD 실적 나온 이후에 반도체까지 출렁거리긴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지를 잠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드리지만 미장 전체로 괜찮다는 얘기, 너무 4년간 막 갔던 부분이 작년 11월부터 AI다, M7 하는 부분을 좀 바꾸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흐름 시장에서 이미 신호를 주면서 약간 분사된 흐름을 한번 알아주시라는 얘기. 자, 알파벳 잠깐 볼게요. 얘도 중요합니다. 알파벳이 좀 사실 지금 M7 미국 나스닥의 중심이라 볼 수 있어요. 얘가 꺼지면 안 돼요. 엔비디아는 지금 박스에서 괜찮은 상태지만 알파벳이 시총이 4조 달러입니다. 지금 2위잖아요. 아직 애플 살짝 올라왔지만 TPU 때문에 확장을 만들었고 제미나이 3, 그 다음에 나노 바나나, 얼마 전에 말했던 지니 3까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도 킬링 컨텐츠를 많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금 순달이 피차에 그랬어요. 자, 우리 정말 매출 좋죠. 작년 연간 매출이 4천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돈으로 560조 원,
1년 매출이 560조 원. 근데 제가 3전이라 살짝 비교해 드릴 거예요. 자, 3전은 올해 매출이 IB가 말할 때, 모건스탠리 말할 때 520조 원입니다. 520조 원. 큰 차이 나요? 별로 안 나죠. 자, 내년에는 640조를 보기 때문에 내년에 오히려 잘 되면 알파벳보다 매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올해 4분기의 영업이익률 OP는 355%예요. 알파벳에서 4분기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을 벌었습니다. 오, 대단하죠. 우리나라 4분기 3전은 10조밖에 못 벌었거든요. 20조 맞죠? 20조였으니까. 아니 뭐 적은 건 아니죠. 절반 약간 덜 되는데. 근데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물론 얘도 올라가겠지. 올해 기준 보면 3전이 240조 영업이익을 낸다 했습니다. 전 된다 봐요. 이거. 분기별로 60조를 번다는 얘기야. 40조, 50조, 60조. 그러면 알파벳보다 더 법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글로벌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3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잠깐 보실 부분이 뭐냐면, 자, 구글 클라우드 3대 클라우드잖아요. 매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AI 인프라와 기업 수요, 고객 수요 계속 폭증하고 있습니다. 서버를 계속 줘야 돼요. 당연히 AI 커지고 확장되고 분사되는 차원에서 이 서버는 기본이겠죠. 그래서 왜 빠졌죠? 야, 너네 캐펙스 투자가 너무 크던데 작년 10월 대비해서 2배나 폭증했던데. 그러면 수익성, 생산성, 지금 AI 그 나스닥이 가장 큰 우려하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지만, 아니 지금 수요가 폭증하니까 인프라 투자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시고 1,800억 분이나 캐펙스 투자하겠다. 그럼 여기 또 HBM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DRAM 들어가고 낸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또 이제 루빈으로 가는 차원, 그 수익성 우려가 살짝 저는 오바라 보는 거죠. 자, 순다라 피차이 그런 말 했습니다. 뭐 재미나 활성도 7.5명 되고 자신 있습니다. 뭐 TPU, 소프트웨어 자신을 필요했는데 AI 투자라고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AI 캐펙스 투자가 당연한 거고 미래 큰 수요를 당연히 대비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거기다 CF도 그런 적이 있어요. AI 고객 수요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캐펙스 투자가 작년보다 더블 는다는 거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야, AI가 이렇게 크죠? 저기를 분사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로 커진다는 흐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 젠소랑도 얘기 다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앞에서 선두에서 산업을 제일 체감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추세적 성장 어닝밸류 성장은 괜찮다는 얘기 드리고, 자, 결론적으로 알파벳 살짝 떨어졌고 수급적 문제 있겠지만 걱정을 좀 줄이세요. 자, 방금 말했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올해는 비슷할 수 있다는 얘기 드렸던 부분은 물론 비교는 안 되죠. 어디 어디다 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알파벳의 시총이 지금 4조 달러입니다. 4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600조 원이에요. 5,600조 원 시총에 우리나라 3전 시총 얼마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빠졌다 하더라도 1,0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3전 시총보다 5.6배나 높아요. 근데 매출 어닝은 비슷하다. 뭐 당연하다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미국은 살짝 빠지고 우리나라는 좋아지고 구조적 성장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한번 비벼보자는 거지. 테슬라하고 현대차가 이익 같습니다. 이익 더 벌어요. 근데 20배 비쌉니다. 시총이. 그런 면에서 올해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갖다 붙이고 바로 간다는 게 아니라 너무 미국 좋다, 미국 비싸다,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싸고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차이를 좀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올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빠졌다 하지만 이 기준적으로 한번 잡아주시고, 자, 퀄컴도 실적 났어요.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주가 좀 빠지긴 했지만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이 너무너무 비싸요. 공급 부족.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가격은 올라가고 실적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는 작년 9월부터 잡았던 건데 일라릴리가 호실적 났어요. 그래서 10%나 급등하면서 미국 헬스케어는 다 좋아요. 신고가인데 나스닥 줄렁거리다가 좋은데 머크, 제이앤, 존슨앤존슨, 화이자, 암젠, 길리어드 다 신고가 큰 상승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우리나라 바이오 같이 갔겠지. 오늘은 안 그랬어요. 다 빠지다 그러는데 얼마 전 1월 달에 약간 기스 난 것도 있었고, 한국 바이오가 미국 헬스케어 좋은 거로 참고하겠지만 약간 개별적인 수급이라 보되 미국 헬스케어 좋은 거는 참고하세요. 우리나라 수급적인 그런 면만 좀 되면 여전히 바이오 쪽에는 저는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게요. 미국 반도체 쪽 흐름을 보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와 또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올해는 약간 비빌 수 있습니다. 전 그래 봅니다. 자, 연준과 실소 관련 드렸지만 어제 나왔던 경기 지표는 1월 서비스업
약간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PMI 괜찮게 50이 넘게 나오면서 소비 괜찮네 볼 수 있고, 제가 보는 FOMC에 대한 금리 전망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뭐 지금 케빈 워시 나오더라도 3월달, 6월달에 금리는 동결한다, 변호되는 어떤 확률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트럼프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이란도 얘기 드렸지만 시진핑과 그 2개월 만에 전화 통화 있어요. 미중 우호 관계를 봐야 되는데 요건 이제 중국 편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고, 참 중요한 거, 내일 아침에 아마존 나와요. 아마존 제가 봤을 때 컨센 보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아마존에서 로봇 들어오고 새로 혁신만 하면서 비용 엄청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이 한 번 더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받칠 수도 있겠죠. 그런 흐름 변동을 보면서 한번 챙길게요. 자, 미국과 우리나라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같이 폭락할 때는 한번 이런 흐름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왔다 갔다 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어제 동학개미 개미 쓰고 왔다 갔다 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변화되는 시장 흐름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빠졌어요. 당연히 변동성 1등인 우리나라를 좀 감안하면서, 자, 금은 지금 5,000불 이태 돼서 4,900불 정도 됐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봐보고 72,000불입니다. 자, 어제 미국장 빠진다 하더라도 유럽은 각자 도생이지만 별로 빠진 거 없어요. 유럽 증시 괜찮았습니다. 자, 일본도 0.7%밖에 안 빠졌습니다. 이제 니케이 53,400불 정도 되고요. 홍콩도 출렁거린다 하지만 홍콩 중국이 1%밖에 안 빠졌어요. 자, 대만을 자꾸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시아에서 우리 기술국 한국과 비교도 되지만 우리나라 막 흔들 때 정신없을 때는 지금 말했던 이것들 보면서 이것들이란다. 지금 대만이나 우리나라 중국 보면서 한번 기준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좀 과도하게 빠진 거야. 오를 때 많이 올랐지만 뭐 3, 4%까지 빠질 건 아니고 대만도 지금 0.5%, 0.8%밖에 안 됐기 때문에 딴 데 이 정도면 이 정도로 기준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조금 새로운 걸 얘기 좀 드리는 거 있죠. 한번 기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동이 많을 때는 이런 거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2026년도에 대세 상승 여접시 많이 흔들었지만 급등 급락은 좀 적응을 하자. 적응이 쉽지는 않겠지만, 자, 급락 급등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어도 여전히 저는 외국인 누르기가 좀 지용되고 있다 봅니다. 자, 지금 말했던 역대급으로 팔았다, 역대급 샀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2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규모의 경제를 감안하면서 막 크게 말을 그렇게 부품하게 말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왔다 갔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오늘 순매도 5조 원이나 때렸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때리긴 했어. 29일부터 10조를 때렸는데, 11조를 때렸는데 기관 외국인이 계속 기관과 개인이 받쳤잖아요. 그런 흐름이 물론 걔들이 안 사지는 않겠지만 오늘 같이 기관도 팔면서 단기로 추정되는 수급 때문에 많이 더 출렁거렸다. 앞에 여러분 얘기 드렸지만 반도체, AI 관련 추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좀 반도 그쪽 큰 흐름도 말씀드리기 때문에 성장 어닝 밸류에 대한 얘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단기 변동성만 감안하는 거예요. 오늘 어차피 다 빠졌습니다. 오늘 종목 섹터를 별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 파도 넘어가서 저가 매수 이쪽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책은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2월 종목장 대비는 여전히 갖고 있는 수급이 수익 난 상태에서 출렁거리겠지만 잘 홀딩하시고, 새로 들어온 분이나 현금 같은 것들이 빠졌을 때 좀 강한 것들 저가 매수를 할 전략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자, 양지수가 보시면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빠졌을 때가 제가 볼 때는 저가 밴드가 만들어진다 보기 때문에 그때 5천 살짝 깨졌죠. 코스피 4,900 정도였고 코스닥도 많이 변동이 있겠지만 그때 빠졌을 때가 1,090 정도였어요. 1,100 살짝 하회했잖아요. 아마 그 근처에서 변동 많은 코스닥도 있지만 월요일날 저가 근처 기준에서 저가 밴드를 저는 만들 확률이 높다 봅니다. 외국은 아마 때리더라도 한번 거기서 받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앞에 말했던 미국이 비싸다, 갖다 못 붙인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약간 변해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PR이 올해 3전 한익 기준으로 얼마나 더 벌지 몰라요. 올해는 제가 충분히 벌 수 있다 보는데, PR이 10배, 11배입니다. 10배, 11배. 포워드 PR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EPS도 좋아지고, 멀티플이 예전에 많이 갈 때는 13배, 15배도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11배, 10배가 절대 비싼 거 아닙니다. 출렁거리는 변동성일 뿐이지 여전히 자신감과 성장 은행에 대한 흐름을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비교해 볼까요? 미국 아까 말했던 22배 워낙 비쌌지만 살짝 빠지고 있고, 유럽도 선진국이죠. 유럽은 15배, 16배 얼마나 비싸요. 유럽인데 쩔이지만 어쨌든 일본도 선진국이라서 17배 17배. 자, 중국이나 대만은 EM인데 중국도 지금 빌빌댄다 하더라도 12.5배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대만은 뭐 말도 안 되죠. 대만은 지금 19배입니다. 항상 비쌌어요. 항상 TSMC가 나갔는데 뭐지 우리나라 알파벳 못 비빈다 하더라도 대만에다 못 비비겠습니까? 우리나라 올해 들으면 EM에서 DM 관찰국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6월 달에요. 이걸 봤을 때 우리나라 비싼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급을 그렇게 먹을 필요도 없어요. 왔다 갔다 변동성만 잘 견디시면 또 바닥 떨어지면 단기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겠죠. 이런 기준은 꼭 잡으시란 얘기죠. 작년에 제가 0.8배에서 바닥 잡았듯이. 오늘 변동성 때문에 제가 좀 말씀 좀 많이 드리는데 또 필요한 그런 포인트예요. 자, 오늘 외국인들도 5조로 팔고 기관들도 1.5조 같이 좀 팔았죠. 코스닥은 보니까 5천억, 2천억 별로 안 팔았어요. 자, 그렇다 치더라도 반대로 야, 개인이 코스피를 6.7조나 샀네? 야, 개인 샀으니까 바보야. 그렇게 하지 마시라 했어요. 동학개미에 대한 이미지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미지도 바꾸듯이. 이게 무조건 샀다고 더 빠진다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섹터 부분은 반도체,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로봇이나 우주항공 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AI 좀 때리다 보니까 AI 파생된 부분에서 로봇도 그렇고 우주 같은 게 개인들이 같이 많이 때렸어요. 근데 추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뒤에 수업 다 봐드리겠지만 여전히 현대차에 대해서 2월 달에 좋게 보는 게 있고 많이 출렁거리는 테마들이 있지만 또 잘 잡으면 밑에서 저가 매수 기회도 있다 봐요. 자, 바이오가 생각보다 덜 떨어졌죠. 특히 정권주는 특히 다 강했습니다. 근데 요거 섹터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별로 같이 빠졌기 때문에 더 강하고 뭐 살만한 거를 뽑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변동이 많고 어떻게 보면 다 빠졌기 때문에 한번 추세와 수급이나 성장 어닝 잡는 반도체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오늘 시황을 좀 참고하면서 봐주시고요. 여전히 우리나라 제일 핫합니다. 변동성도 핫하고 앞으로 올라가더라도 수익성도 핫할 거예요. 개인분도 그렇죠. 뭐 정신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수익 보고 바로바로 팔아버리고 안 좋으면 바로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줄 때 먹자 단타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심한 겁니다. 자, 우리는 5년차 대장주 보고 시장 수급 공부하면서 큰 수급 따라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여유 있게 빅스윙 하실 수 있고 앞으로는 정말 투자가 필수가 될 겁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드리는 이유가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계속 개인분들이 단타 치다가 손실 반복되는 이런 개미 습관은 꼭 바꾸셔야 돼요. 투자는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빅스윙 이런 쪽을 꼭 같이 배우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마치고 변동성 이길 수 있는 파트 2에서 종목 얘기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좀 다르게 좀 구성해 봤는데 좀 참고나 도움 되시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